자, 제목을 좀 보세요. 통장 돈을 훔치며 붙인 상이다. 이게 알 듯 모를 듯한 제목이에요.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해 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이 50대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 사건인데요. 아하. 이 이기영은 지난해 8월에는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그리고 12월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합니다. 그리고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기영은 사망한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769만 원 상당의 이 물품을 구매하고 또 계좌 이체 대출을 통해서 5천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해요, 진짜로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뭔데요? 최근 이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한 글쓴이가 네. 온라인 커뮤니티 글과 함께 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하. 이기영이 범행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 사진인데요. 네. 여기에서 보면 진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단어가 있죠. 이기영이 148만 1,732원을 이체한 내역과 함께요. 아버지 상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머. 아시다시피 메모라는 것은 이 보내는 사람이 직접 적지 않고서는 이런 단어가 정말 쓸 수도 없는 단어잖아요. 어허. 이 딸이요, 아버지 살해 직후 저희 아버지 휴대전화에서 이 돈을 전달하는 어플입니다. 이 토스 어플을 다운을 굳이 받아서 네. 기존에 있던 잔고를 본인 통장에 이체한 사진이다. 남의 아버지를 죽여놓고 정말 보란 듯이 아버지 상이라고 메모를 해서 이체를 했다.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말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정말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신이 살해를 한,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한 택시 기사님의 통장 잔고에서 자기 이기영 저 악마 같은 저 인간이 자기 통장으로 이체를 하려고 이체 그 메모에 최진봉 교수님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아버지 상이 뭐예요? 아버지 상이. 사람이 아니죠. 뭐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렇게까지 글을 아니 일말의 미안한 감정이나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어떻게 거기다 아버지상이라고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글을 굳이 안 써도 돼요. 쓸 이유도 없고요. 거기다 그렇게 남겼다고 하는 건 본인이 뭔가 뭐 자랑스럽게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웅심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이코패스적 성향이거든요. 일반 사람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자, 그러고 보니 네. 메모를 굳이 안 남겨도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냥 이체만 하면 돼요. 어머. 어차피 남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거잖아요. 자기 통장으로. 어머. 그런 상황이라면 거기다 굳이 뭐 글씨를 남길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범죄를 숨기려고 했다면 남길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버지상이라고 쓴 건 본인이 얼마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걸 제 그냥 판단은 본인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런 몹쓸, 그게 네. 사이코패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하. 하나의 실적으로 생각하고 저거를 아주 저렇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짐승만이 할 수 있는 저런 행동을 하고 더 황당한 건 이 딸이 뭐라고 또 올리셨냐면요. 자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이제 시신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이 같이 갔대요. 근데 장례 지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훼손이 심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폭행을 하고 얼마나 아버지를 그렇게 했으면 유가족이 보면 너무 놀랄 것 같다. 그래서 그 남자 동생이 가서 혼자 보았대요. 근데 그 남자, 그 아들이죠. 아들이 보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을 이 트라우마에 그러겠죠, 빠져가지고 세상에. 그 정도로 그렇게 시신을 훼손을 해놓고 거기다 돈 훔쳐가면서 아버지상이라고 글을 써요?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저 인간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 전국의 짐승이 화를 내요. 왜 우리한테 비교하냐고 저런 몹쓸 악마 같은 존재를.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사람 같지 않은 일을 한 게 이것만 그친 게 아니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들 휴대전화로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었죠. 당시에도 이기영 택시기사의 가족들이 안부를 묻자 바쁘다, 전화하기 어렵다면서 132통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하. 최근에 택시기사의 딸이 이 대화 중 일부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척 사칭의 대화를 나눈 이기영의 대화 일부를 올리게 된 것인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지난 2022년 12월 25일 새벽
아버지인 척 메시지를 주고받던 이기영 전화 통화는 끝끝내 거부합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 경찰서에 가자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영은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서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당시 가족들은 설마 대화 상대가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은 지금 시청자분들도 천불이 나요, 지금 가슴에서.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담 아나운서. 아니 그러면 저 사안은 지금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까마득히 몰랐을까, 유족분들이? 왜 지금 늦게서야 경찰이나 여기 법원에서 공개한 건가? 뭐 그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인의 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요. 그동안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누가 될까 봐 언론에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는데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하. 바로 지난 19일에 이기영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죠. 아하. 그래서 아마 이 글쓴이가 글을 쓰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기영이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다면서 인면수심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질타를 했습니다. 아하. 또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선고 때까지 반성문도 한 장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기영은 선고 뒤에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박승배 변호사 지금 이거 잠깐 이거 앞서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재판부가 이제 판결하면 선고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밝힌 거예요. 만약에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 이게 다른 뭐 제3자가 한 게 아니라 법원이 판결 내리면 저 선고 내리면 저런 이유를 밝혀서 이거 대체 무슨 아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그냥 때리면 되잖아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우리나라 현행 법제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사형을 선고하고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형을 선고하든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그 효과는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형 선고와 무기징역 선고는 근본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즉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는 일정 복역 기간만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가석방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에 재판부도 사람인지라 사형 선고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사형 선고는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제도로 마련해 뒀더라면 그 형을 선고해도 좋을 만한 사건이었지만 불가피하게 이 사건에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재판부가 저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 유족들의 귀에 들어올까요? 억장이므로 천불이서 안 들어올 거예요. 지난 19일 날 선고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유족들도 다 참석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죠. 당연히 사형을 기대했었고 저희 남편으로 인해서 이게 드러나지가 않았더라면 지속적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인간 세상에서 생활할 수 없는 그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 마음 오죽할까요? 정말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어떨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이제 실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했지만 이 가족은 단지 자기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이 아니라 연쇄살인범이어서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수많은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더구나 여태껏 자기네들의 슬픔과 고통을 혹시라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 봐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반성문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왜 법원 측에서 이걸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탄원서는 제출했고요. 1심에서 이제 해서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피해자 인권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인권 중요합니다만 연쇄살인범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너그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반성문도 제출 안 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항소심 간다고 보면 뒤집힐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중한 이 판결 나올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피해자 유가족은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또는 대체 법안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을 접수 중이라고 하고 이기영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는 나오지 않도록 법제도가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그동안의 재판부의 판결 선례에 비춰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이와 같은 범행은 더 이상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현행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사형 선고를 통해서 실질적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사형 선고도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합니다만 이는 그 재판부의 판단과 성향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 이기영이 저 호송차에 타가지고 저때 했던 행동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주 경찰들을 우롱했어요. 저곳을 파봐로 하고 저기 파봐요. 내가 저게 묻었는데 팠더니 없어요. 어디 진짜 공권력을 가지고 우롱했던 이기영, 반성문도 안 쓴 이기영. 유족들의 억장은 천갈래 만갈래 찢깁니다. 항소심 가게 된다면 그 재판도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